네, 12시가 됐네요.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는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음소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2022 타이거 월캣은 독서 나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파일럿이라서 이번에 해보고 반응도 괜찮고 또 앞으로 유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조금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책으로 타이거 월캣 그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선택을 했고요. 또 시기가 연말에 잘 물렸고 이때쯤 되면 내년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제가 뭐 우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봤더니만은 그 소비자학과인가 생과대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지난 월요일인가요? 이 책으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분은 이제 더 전문가시니까 아마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저도 알았으면 들었을 텐데 하루 지나고 그 공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는 시리즈로 계속 매년 나오니까 뭐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어오시는 대로 뭐 다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고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초기에 보여드렸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는 해드렸어요. 중간에 공란을 만들어서 공지는 했지만 다들 각자 이름 아실 것 같아요. 가나다 순이니까 그 순서대로 이따가 리뷰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다 얼굴 가리고 계시지만 이따가 얼굴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서울 소비자분석센터 김남도 교수님이 그 센터장으로 계신 이곳에서는 매년 10년 넘었어요. 11년째 이 책을 매년 출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소비자학과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를 이곳에서 하고 독서 교육이나 이런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는 방식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기보다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 보자라는 의미보다는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대한 리뷰 또한 이 소비의 트렌드에 그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트렌드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인사이트나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한 문장으로 제 마음속에 남은 정리가 된 거는 이 문장이에요. 결국 우리는 인간이다. 네. 좀 생뚱맞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남은 거는 이 문장이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하기에 앞서서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는 이 2021년 올해예요. 책은 항상 이렇게 이 책은 이제 3분의 1 정도는 올해 전체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항상 한 해 전 10월쯤에 이 책, 11월쯤에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예측이 그 다음에 1년 동안 적중했는지 또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검토하는 그 부분을 할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이죠. 2019년 11월쯤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키워드를 카우보이 히어로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그 1년을 보낸 그 해인데 바로 그때 이 크게 10가지 브이노믹스부터 휴먼 터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뷰를 이 센터 측에서 전반부에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했던 것들이 2022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게 아닌가. 조금 더 심화되거나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
났을 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우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주로 저는 이런 데다가 좀 관심을 가져봤어요.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보면 10대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건 백신, 중고 거래 플랫폼, 전기 자동차, 공모주 청약, K푸드, 역주행 콘텐츠, 디자인 가전, 수제 맥주, 여행 숙박 앱, 이색 농산물, 이렇게 크게 10가지를 잡았어요. 이 10가지는 물론 이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하는 브이노믹스, 레이어돔,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라이프, 오하운, N차 신상, CX 유니버스랑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이러한 10가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장 그 2021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핫했던 그 상품을 설문을 통해서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상위에 랭크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책에서 이 10가지 상품을 가지고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불확실성 하에서의 생존 전략이 중요해졌고, 내가 만드는 재미, 그다음에 틈새 시장, 그다음에 언택트 기술과 모바일 생활 플랫폼, 이게 중요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원격 수업, 지금도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원격 수업이나 또 원격성, 비대면 이런 수업, 그다음에 이런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가 중요해졌냐면 실제감, 원격 상태에서도 실제감을 어느 만큼 느낄 수 있는가, 그런 컨택트가 뭐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미,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휴먼 터치가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부각됐던 게 공동체적 공감력의 절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번에 트렌코리아 2022에서는 나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의 방에서, 지금도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이 네트워크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또 연대 의식, 이런 것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힘들이 너무나 이제 줄어들어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원격성과 그다음에 비대면 이런 것들이 강해졌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다. 공동체적 공감,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대목이 이제 기회의 균등성, 과정의 공평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2021년에 큰 이슈가 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 같이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결과의 평등성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평할 수는 있는데, 결과의 평등성까지 담보를 하려고 하면 사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조정이 돼야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쟁이 좀 심했던 게 지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여러분들도 뭐 사회 이슈면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주택하고 집의 문제, 서울이나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나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라가서 집을 소유해야 되느냐, 그리고 근데 소유하지 아니하고 공유하는 행복. 그러니까 집 때문에 집과 주택은 좀 다르죠.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 집에 머물러야 되니까. 근데 그 집을 어떻게 가꾸고 또 갖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주택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개념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그걸 소유해야 되느냐, 이 2가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인 소유의 대상이냐 아니면 그냥 공유냐,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 중요한 게 UX에서 CX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2021년에서 CX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이 이번에 그 인사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런 그 경험,
고객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조직 개편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사용자 개념이 아니라 그 CX라고 해서 커스텀 브랜드에 대한 전체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사용 전, 사용 후, 사용 중에, 사용 후에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의 총체를 이제 CX라는 개념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2021년에 중요하게 됐었죠. 그리고 N차 신상이나 스트리밍 라이프, 공모주 이런 것들이 2021년에 중요한 테마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렇게 이런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한 해가 지나갔는데, 그럼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2022년도에는 10가지 키워드를 이제 타이거와 캣으로 이 트렌드코리아 2022에서는 잡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노 사회랑 머니러시 부분인데요. 이 나노 사회라는 건 금방 말했듯이 우리가 그 비대면 상황, 또 원격적인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개별화되고 홀로 지내야 되는 이제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 코로나 통금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뭐 밤 9시 이후에는 모일 수가 없잖아요. 식당도 열지 않고 카페도 테이크아웃 말고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 회식 문화이죠. 그게 없어졌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는 것보다는 취향, 선호, 이게 이제 중요했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민초파다, 비단, 나는 민초파, 반민초파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선호하고 취향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제 전환되고 있죠, 문화 자체가. 그러면서 나온 신조어가 이 책에서 이제 새롭게 만든다는데, 이제 태그, 해시태그라는 태그랑 커뮤니티를 묶어가지고 태그니티가 아니고 태그니티입니다. 태그니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나는 어느 소속이야, 나는 여기 소속이야, 이런 소속감보다는 자기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굉장히 회전 속도가 빠르죠. 여기에 소속했다, 여기에 속했다. 한 곳에 소속된 소속감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취향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 큰 그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물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될 부분을 뭐로 제시하냐면 이 사일로의 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닫히는 요 그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으면 사방이 다 벽으로 돼 있어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고 내 취향에 맞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 편은 옳은 거예요, 항상. 이게 이제 사일로의 벽이고,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편이면 다 괜찮고, 우리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내 취향이 아니면 다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는 나노 사회의 블루,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했듯이 나노 사회가 불러오는 문제적인 그 증상, 징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너무 집중해서 사일로의 벽에 갇혀 있거나 또 확증 편향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해요. 여기서 휴머니즘과 공공선,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각자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머니러시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금방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 공모주를 해보셨을 것 같고, 또 주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코인을 여러분은 더 익숙할 수 있어서 코인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골드러시라고 해서 황금광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시대에 이 황금광이 굉장히 대단했죠. 미국 사회에서도 황금에 대한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이 황금광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광산 개발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는 진짜 2021년과 20년 코로나 특수 때문에 코로나에서
모든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 있었고 그런 상황에 또 비트코인이나 코인과 같은 새로운 그 대체제들이 나타나면서 이 머니러시가 어마어마했었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양극화, 졸지의 그 거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같이 끼어들면서 이 머니러시가 이제 사회를 양극화됐다. 그래서 두 가지, 포모 증후군이나 포모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위화감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머니러시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책 자체가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스 플랜저, 엑스틴 이즈 백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득템력이라는 것은 말대로 좀 뭐 거친 말이긴 하지만 돈지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을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불리는 일명의 통제가 통제나 유배적인 상황이 불러온 과시욕이나 구별짓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거대 자본들이 파고들어서 이제 상품화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득템력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인간은 욕구의 총체물이잖아요. 인간이 욕구를 갖고 있고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욕망을 적정 시기에 분출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걸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득템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스틱 라이프는 아마 여러분 뭐 리틀 포레스트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고 뭐 시골 한 달 살기,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ASMR이 요즘 한참 유행해서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계속 푸른 초원만 나오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듣는다든지 이러한 그 생것, 날 것에 대한 그 욕구, 욕망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으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머니러시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득템력이나 러스틱 라이프, 헬스 플랜저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통제됐을 때, 강제적 상황으로 통제되었을 때 이게 어떤 형태로 분출되는가,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틀 포레스트, 러스틱 라이프에 대한 생것, 자연적인 것, 날 것에 대한 그 욕망도 바로 그러한 그 욕망의 통제에서 분출되는 한 현상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 한 해, 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사회 시스템을 점점 좀 바꿔나간다. 새로운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 플랜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테크놀로지와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몰고 온 현상 중 한 가지일 텐데 예전에는 건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치료에 중심을 뒀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방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모두도 벌써 그 비타민이나 다양한 영양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 X세대인데 여러분은 MZ세대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뭐 없었거든요. X세대들은 뭐 영양제를 그 나이에 뭐 우리 나이에 무슨 영양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여러분 세대에는 훨씬 더 이걸 당겨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먹게 되고 그럼 이 헬스 건강이라는 것을 강제로 어떤 급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 재밌는 것으로 이 사회가 좀 바꿔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행복한 다이어트, 최적화된 휴식, 요즘 이 슬리퍼노믹스라고 해서 휴테크, 잘 쉬는 것에 대한 그 경제가 굉장히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 좋은 베개 쓰고 또 좋은 침대를 사용하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멘탈 관리, 그러니까 몸,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내면
이 전방위적인 그 건강 관리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리 케어 신드롬이라고 해서 치료보다는 이제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젊을 때부터 운동과 여러 가지 멘탈 관리까지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Extinct is Back이란 부분은 지난번에는 MZ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X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연초에였었나요? 작년이었나요? 그 비의 그 깡이라는 그 노래가 다시 역주행을 하고 다양한 그 옛 것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아마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X세대가 사실은 저희 세대가 서태지가 처음 나왔던 세대고 이래가지고 팬클럽 1세대이고 덕질 소비의 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이 586과 MZ세대의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키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X세대들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Extinct is Back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른생활 루틴이 뭐 실제감 테크, 라이크머스, 내러티브 자본은 뭐 저는 크게 뭐 이게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파생되는 내용들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리뷰에서 레트로스펙트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과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성과보다는 이제 되돌아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성과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현재를 다 저당 잡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기쁨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자리를 바꾸면 한 거예요. 예전에는 먼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을 참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기쁨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먼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 뭐 우리 소확행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것들의 다른 형태, 다른 이름 붙이기로 이렇게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감 테크는 이미 우리 나노사회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비대면 상황, 여기서 실제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시성, 지금도 우리가 저는 지금 여기 토론실이거든요. 우리 센터 토론실인데 토론실에 앉아 혼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 상황이 굉장히 서먹서먹했는데 뭐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거 동시성이죠. 그래서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조금 이런 것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긴 한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뭐 여기 이 공간 안에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든지 조금 더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면 이 부분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조금 더 허물어질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더 점점 발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상 라이크 커머스는 여러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뭐 좋아요 뭐 엄청 누르잖아요. 좋아요, 구독 이 두 가지는 유튜브 영상 보면 항상 첫 번이나 끄트머리 항상 나오잖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이 좋아요 누르기가 일단 자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S 시장에서는 언제나 쇼핑을 할 수 있는데 그 쇼핑의 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좋아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좋아요 자본 시대가 개인 맞춤형 시대로 극단의 개인 맞춤형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뭐 앞으로 여러분 중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경쟁의 시장이 열리긴 했지만 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시대가 열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자본. 내러티브 자본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야기, 스토리에 끌리는 거죠. 근데 스토리랑 내러티브는 좀 다른 것이지만 여기에는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어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선택한 이
보시면 이 슬라이드 배경이요. 슬라이드 배경에는 내러티브가 깔려 있어요. 어떤 내러티브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러스틱 라이프라는 내러티브도 깔려 있고 친환경, 필환경 이런 게 지금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거,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이런 것들을 좀 깔아봤어요. 이런 게 일종의 내러티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밑에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전체를 일종의 내러티브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러티브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떤 커피를 사기도 하고 고가지만 그 커피를 사서 마시기도 하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 김난도 교수 팀은 크게 10개 10대 트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도 2022년 여러분 이제 계획하실 때 물론 반드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 트렌드 자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불특정한 현상이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10가지 단어들을 활용해서 그런 현상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년 준비를 하시거나 또 다른 처음 만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이름 붙이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개별 리뷰 다들 들어오셨나요? 제가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출석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다 들어오셨네요. 42명. 오, 대단합니다. 축하. 되게 성실해요. 감동. 그러면 자, 우리 순서대로 그냥 쭉 한번 간단하게 1분 리뷰니까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윤 씨 오셨나요? 네.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저기 이름 화면은 켜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경영학과 강동민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2022년에는 나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자연스러워지고 타인과의 접점이 줄어들면서 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따라서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마케팅에서 우리 즉 소비자는 남과 똑같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한정판 등 내가 남과 다르고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소비를 선호한다는 점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현상이 아직 일시적인 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기 판단에 의한 행동이기보다는 유행에 편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만족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유행이니까 그저 따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의 결과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좀 더 성숙한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다음 쭉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어서 쭉쭉쭉 해볼게요. 공성희 씨 오셨나요? 네, 성희 씨가 아마 못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구하영 씨도 오늘 못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구하영 씨 오셨나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학과 구하영입니다. 저는 실제로 관심 가졌고 알고 있는 것들을 글로 읽음으로써 2021년에 한 해 흐름 파악이 가능하였고 제 전공 분야 외의 기술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2년 키워드는 적응과 집중입니다. 나노 사회가 되어가며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이겨내야 할 것들이 커지면서 현대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키워드를 적응과 집중으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나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상황에 집중하여 해결책을 찾아 목표를 이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넘어 제가 중노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젊은 세대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고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여 그에 맞춰 행동하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김경미 씨. 안녕하십니까. 심리학과 김경미입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트렌드들 중 러스틱 라이프를 가장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저에게 러스틱 라이프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제가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자연에서의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면서 도시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골의 분위기를 즐거우면서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껴볼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단순히 러스틱 라이프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스틱 라이프가 발전하기 위한 시장의 방향성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단현 학생. 안녕하세요.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김단영입니다. 앞에 분들이 되게 좋은 리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2022년의 트렌드를 알아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해를 회고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뽑은 10가지 키워드, 뭐 나노사회 아니면 머니러시 이런 것들이 이미 2021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2022년의 소비 트렌드를 알아본다기보다는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키워드들이 2022년에 더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뽑으신 거겠지만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책의 유명을 아는데 제가 처음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책 제목에서 오는 기대감에 비해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내년의 트렌드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한 해를 되돌아보는 느낌 정도로만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공학부 김민지 학생. 네, 전자공학부 김민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노사회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2020년 그 이전부터 나노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주의,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무슨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또 트렌드에 맞게 변화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공감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중고거래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타인과 교류를 하고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그런 의미에서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이런 상황이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학과 김성현 학생.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김성현입니다. 96페이지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이 가장 혁신하기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책에서 말하는 높아진 일상 자유도에 따른 불안감, 그 불안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저 자신이 성장했다고 여기면 만족을 느끼지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워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 날이면 우울감에 빠지며 저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제 일상에 마무리 자락이라는 일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나태한 순간도 기록하다 보면 훗날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조금씩 저 자신의 특성을 알아가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 저만의 아름다운 내러티브를 만들 예정입니다. 리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호학과 김세현 하고. 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김세현입니다. 저는 소개하고 있는 트렌드 중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실제감 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가상 인간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듯 최근 핫한 기술이고 이 기술이 제 전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점점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트렌드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트렌드와는 별개로 제가 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머니러시에서 219쪽에 적혀 있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를 오늘도 답습해도 된다는 타성의 변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 경력을 넓혀가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점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생각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학과 김영욱 학생. 김영욱 학생. 김영욱 학생. 차례가 김영욱 학생 차례입니다. 소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음소거도 안 돼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김영욱 학생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보네요. 그럼 김영욱 학생은 잠시. 김영욱 학생 지금 되나요? 지금 들리세요, 지금? 예, 지금 들립니다. 예,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정리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 책에서 나왔던 트렌드들이 그동안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거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들어볼 기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책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 사실들을 하나로 모아 문자로 적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트렌드가 소개되었지만 저는 그중 득템력이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득템력이라는 트렌드는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듯이 득템력 트렌드가 주도한 소비가 앞으로의 생산 또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전자공학부 김영재 학생하고. 네, 안녕하세요. 전자학부 김영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와, 내년에 이럴 거라고라는 새로움에 대한 반응보다는 맞다, 그랬었지라는 공감의 반응을 보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의 내용이 2022년도에 대한 전망보다는 2021년도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트렌드라는 것이 연도를 기준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의 중심 목적을 의미하는 책의 제목에 2022를 담고 있는 만큼 조금은 새로운 이야기를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책의 내용이 다소 공감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뭔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요즘 사회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걸 뭐라 말로 표현하지 싶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생각을 실체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식, 예를 들어서 샤넬 매장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서 있던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보복 소비 심리가 강해졌구나, 그걸 명품이라는 희귀성의 상품으로 푸는구나라는 걸 이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식을 10개 단어로 정리했다는 점은 짧은 시간 안에 한 해의 트렌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중 저는 실제감 테크라는 키워드를 통해 다음 생각들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VR, AR 등 프로그래밍 분야의 중요성은 당연히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실제 인간 같은 AI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며 가상 공간 역시 더욱더 현실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확장해 생각하면 우리의 눈과 뇌를 속일 수 있을 만큼의 실제적인 영상 구현을 위해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불가분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분야와 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계공학부 김재훈 학생.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김재훈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책 전체가 2022년에 대한 전망을 그리는 줄 알았는데 2021년에 대한 내용도 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예측 한국과 어떤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걸 짚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22년을 전망한 10개 키워드 중에서 저는 나노사회라는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은 후술할 키워드들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나노사회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개인화되었던 그 한 명의 소수 인원들이 더욱더 파편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나노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노사회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나노사회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대표할 만한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과 김주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철학과 김주연입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트렌드는 위 책에서 첫 번째 트렌드로 제시되었던 나노사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또 개인적, 심리적 이렇게 다방면으로 가속화된 거리두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었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가 개인화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개인이 가진 다양한 두려움과 그런 걱정 때문에 더욱 개인주의화되고 고립화되는 이 시점에서 나노사회가 된 한국 사회의 모습이 공감도 되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세부 사례나 전체 트렌드를 읽기 쉽게 정리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202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은 꼭 읽어봄으로써 모두들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한 해도 잘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공학부 남인수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전자학부 남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2021년도를 요약해준 부분을 읽으면서 작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거 읽으면서 살짝 그랬구나 하는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트렌드 중에 머니러시 트렌드를 리뷰하고 싶은데, 머니러시는 골드러시에 빗대어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머니러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머니러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고 재테크에 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머니러시 트렌드를 읽으면서 진짜 앞으로는 재테크가 필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포모 증후군이나 영끌 비투 이런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도 처음 접해봐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는 용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2, 3년 후에는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게 되면 저축을 더불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문우주학과 남태우 학생.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천문우주 남태우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책을 읽은 경과 나노 사회가 가장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노 사회 다음 머니러시도 있었는데 머니러시 또한 개인의 책임화가 강화된 나노 사회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노 사회가 더 큰 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책 읽기 전부터 양극화라는 단어에 되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의 양극화 또는 재산의 양극화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양극화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보다가 나노 사회가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사회의 중간 부분에 긱이라고 하면서 일할 때 잠깐 하고 하지 않고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긱이 어디 회사에 계속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팀 단위, 그다음에 일할 때만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업이나 일을 하실 때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 부의 흐름을 타서 양극화가 되어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공학부 박미애 학생. 박미애 씨는 안 오셨나요? 네. 최수영 씨가 박미애 씨는 근로고 한시에 근로가 있는 최수영 씨가 조금 먼저 당겨서 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비자과 최수영 씨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2021년 2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나노사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사회를 나노사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각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돼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더 익숙해졌고 비대면 수업을 하기 전에는 같이 수업 듣는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나눠볼 수 있는 환경이라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많이 우울하였습니다. 나노 사회는 쪼개지고 뭉치고 분명한 양상을 띠고 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노 사회 분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간의 공감력 증대가 우선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집단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받아들여야 협력하는 자세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으면서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떻게 급변하였는지, 사회가 급변하면서 트렌드는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공학부 박민아 씨.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2021년 한 해의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키워드인 나와 재미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노사회라는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뒤에 나오는 여러 트렌드들의 일어난 원인이기 때문이고 때문이고 문화보다 개인 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 그리고 트렌드들이 소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서 반향실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동안 알고리즘을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봤는데 알고리즘이 봐야 할 이야기가 아닌 보고 싶은 이야기만 더 집중적으로 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나노사회를 조금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노사회의 장점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중심이 된 요즘 사회에서 공동체 내에서의 공감력과 유대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감력과 유대감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고 있는 만큼 그것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경영학과 박승진 씨는 오늘 인턴이라고 했고 수학정보통계학부 박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계학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트렌드 중에 저는 나노사회 트렌드라고
2022년에도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나노사회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감상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쏟아내는 분석과 2021년을 관통한 많은 키워드들을 접하면서 그 파도처럼 밀려드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책에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를 각 주제의 말미에 짧게 제시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나름 주변에서 독특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저이고 또 책에서 제시한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한다고 생각한 저였지만 책의 진도가 나갈수록 결국 내가 가진 취향과 가치는 미세화된 트렌드들 속의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트렌드들과 관련된 올해 유행했던 키워드 중에서 모르는 키워드나 흥미롭다고 여기는 키워드들을 메모해가면서 읽는 제 자신을 보았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나다움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유일무이한 독창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어떤 범주안에 속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인간으로서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학부 박현진 씨. 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했던 트렌드는 나노 사회인 것 같습니다. 머니러시, 내러티브 자본, 해시 플레저 등 이후 다양하게 등장하는 트렌드는 모두 파편화된 개인에서 시작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렌드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조직이든 개인이든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는 체계 속의 문장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즉, 사회의 트렌드가 파편화되는 흐름으로 흘러간다 해도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지식과 사람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트렌드와 교육 모두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어 좋았고 그래서 매우 뜻깊고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과 배영지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바른 생활 루틴이가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여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수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자신의 루틴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 루틴의 일상화를 위한 자기구속 전략으로 돈으로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올해 이러한 동기부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6시 기상인증 신청을 한 것입니다. 10만 원을 선입금하고 5회 이상 지각하면 10만 원을 n분의 1 하는 것입니다. 20명의 사람들과 큰 돈을 걸고 하는 것이다 보니 억지로라도 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인증을 이틀 남기고 딱 3번 지각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 이를 극복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경영학과 서지수 씨. 서지수 씨 계신가요? 결석인가요? 네, 경영학부 서현우 씨. 네,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저는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력, 두 번째가 사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맞게 된 뒤로 나노사회로 진입하게 됐는데 그 나노사회에서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오프라인적으로 만나지를 않으니까 집안에서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죠. 하지만 이 커뮤니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일로의 벽에 쉽게 갇힌다는 점입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자기 자신이 보는 것만 이렇게 계속 나오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들만 계속 보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일로의 벽에 갇히게 되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 네이버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표현을 굉장히 과하게 한다든지 뭐 욕을 엄청 심한 욕을 섞어가면서 남을 이렇게 비하한다든지 이거는 문화 지체 현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것 그 물질 문화가 계속 저희가 인터넷이 단 몇십 년 만에 스마트폰이 발급된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사고나 생각이나 능력이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이후에 나노 사회로 인한 사일로의 벽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문화 지체의 현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나쁜 인터넷 문화가 탄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질 문화, VR 같은 물질 문화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건 공감력을 기르는 일이다. 남은 무조건 틀리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경영학과 서지수 씨 계신가요? 아까 전에 계시다는 것 같은데. 네, 이따가 마지막에 또 불러볼게요. 토목공학과 성찬영 씨. 네, 토목공학부 성찬영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트렌드인 나노 사회를 시작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을 때 각각의 트렌드와 가장 연관된 단어가 나노 사회인 것을 느끼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나노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렌드의 미세화를 통한 수많은 집단의 생성, 노동의 파편화를 통한 1인 계약자의 등장, 산업이 세분화 등으로 개인화된 사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런 특징을 통해 나타나는 단점으로 집단 간의 갈등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갈등을 해결해야 바람직한 개인화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노 사회라는 인식을 통해 공동체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노 사회라는 키워드가 내년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앞에 분 빠뜨린 분이 있나 봐요. 식품생명축산과학부 김세영 씨 놓치고 왔어요. 리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과 김세영입니다.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2020년부터 어떻게 해서 읽다 보니까 3년째 읽게 됐는데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이 소비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읽는 삶의 방식을 담은 트렌드라는 거라고 더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앞에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나노 사회가 가장 큰 소비 트렌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 현상이라고 많이 느껴서 이런 부분을 좀 코로나 상황을 해결을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확인한 부분 중에서 머니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도 2020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영업 정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많이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라기보다는 역시 우리 사회의 그냥 하나의 생활 트렌드라고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바른 생활 루틴이랑 헬시 플레저 이 두 부분 자체는 바른 생활 루틴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4시 30분에 일어난다는 그런 변호사분도 있으시고 5시 30분에 일어난다는 유튜버 분들도 있는 것만큼 그런 분들과 그 분들의 구족다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커서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보다는 생활 방식으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책이 그럼에도 가치 있는 것은 소비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 생활을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트렌드를 지나가면서 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긴 어려운데 이렇게 책으로 한 권씩 나와서 읽다 보면은 어쨌든 1년 연초나 연말에 한 번씩은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코리아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영학과 송다은 씨. 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는 작년이나 올해에 비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 완전히 적응하고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더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느꼈고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익숙한 내용도 있었지만 몰랐던 것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신상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학과 신상은입니다. 네, 저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2년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 마지막 부분에 내러티브 자본에 대한 키워드가 되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저희에게 시사점을 건네주잖아요. 저만의 내러티브, 나만의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끝맺음을 맺었는데, 이제 나만이 가지는 내러티브, 아니면 나를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2022년은 나아가기 위해서 저만의 내러티브를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턴 실습하시는 분 때문에 시간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 이수빈 씨. 네, 고고미술사학과 이수빈입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으며 실생활 테크에 관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따라서 실생활 테크를 2022년 핵심 트렌드로 선정했습니다. 책에서는 실생활 테크의 몇몇 예시를 들었지만 저는 예시들 중 저의 전공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인 박물관에 관한 예시가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실생활 테크는 책에 따르면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생활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 활동 제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의 형태라 생각되었습니다. 박물관과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실생활 테크의 특징 중 하나인 체험성을 교육체험 분야에 적용하여 더 나은 삶 기여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의 방문자 그리고 관람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학부 신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신윤아입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책을 올해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다가온 부분 중에 두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나 네이버, 넷플릭스 이런 던킨, 도너츠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알뜰 소비에 관심이 많고 팬슈머를 양성하려는 그런 소비자를 자사 브랜드에 묶어놓으려는 낙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진정한 교감을 나눌 때 비로소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2021 트렌드 중에 하나인 휴먼 터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AI나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인간보다는 기술이 더 발달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개성을 되찾고 잃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학부 안채의 씨. 네, 말 들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학부 안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제 끄덕끄덕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제가 경험하거나 했던 것들을 이제 책 내에서 보니 저도 이제 올해 나름 트렌디하게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2022년에 더욱 확장될 거라는 이제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트렌드는 나노사회입니다. 이제 나노사회가 이제 코로나19 사회에서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것 같고 또 이제 SNS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뭔가 이제 견해에 대한 확신을 이제 그 반항실 효과 덕에 이제 더욱 증폭돼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제 최근 경험에 PCR 음성 확인제 이런 그거에 대한 이제 자신의 생각도 한 가게가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한 가게에서 이 PCR 음성 확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제가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그 좀 아닌 것을 알려줬음에도 이제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나노 사회가 가진 현상을 직접 경험하니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뭔가 내년에 좀 더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내년에 이제 나노 사회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노 사회에서 너무 자신의 의견 강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한 공감력을 기른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이제 나와 이제 그냥 다르다고만 느끼지 틀리다고는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학과 원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학과 원지연입니다. 제가 이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읽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저도 2022년 트렌드 코리아도 읽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 해의 트렌드를 돌아보고 또 제가 했던 일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일기를 읽는 것처럼 일기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했던 일 중에 자본주의 퀴즈 금융시장 키워드에서 젊어진 금융, 그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SKIT 공모주 청약을 친구들 통해서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확실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모주 청약이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경험도 했고 책에서 또 읽어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올해 키워드 중에서는 헬시 플레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들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운동을 한 가지씩은 정해서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운동하면서 또 다이어트식이나 건강식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2022년에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더 사업이 발전하고 더 많은 건강식품이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학과 유유나 씨. 안녕하세요. 화학과 18학번 유유나입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책을 처음 접해봤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10대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내년의 키워드를 제공해주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키워드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하면서 맛있고 재밌는 관리법이 인기를 끌고 있고 20대가 고혈압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흥미롭고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단 것을 조심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멍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멘탈 관리를 위함임을 알게 되었고, 멘탈 관리에 관심이 생기므로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심리적 장벽이 점점 낮아져 상담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빛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트렌드를 파악했으니까 졸업반인 제가 이제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이 책의 제목을 늘 생각하며 호랑이처럼 기회를 재빠르게 움켜쥐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공학과 윤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안전공학과 윤민재입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1도 읽었었는데 2022와 비교했을 때도 저도 별반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없다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에 그 지속되는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느꼈고요. 그래도 트렌드를 정말 잘 파악해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관련주를 좀 한번 사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명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공학과 이세웅 씨. 네, 안녕하세요. 안전공학과 이세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나노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노사회 현대인들이 조각조각 흩어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시 모이고 또 거기서 각자의 목소리를 아예 높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를 고른 이유는 제 전공이 안전공학이라서 그 안전공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이제 가치관이나 문화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갈라지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곳곳에 안전관리상의 위험 요소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빠르고 정확한 어떤 하나의 통합된 해결책을 만드는 데에도 이 나노 사회가 앞으로 이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후반부의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공감력 증대, 이 공감력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트렌드 중 하나였던 이 휴먼 터치라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도 공짜로 주시고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전공학과네요. 안전공학 세 친구가 같이 했네요. 네, 이정훈 씨. 네, 안녕하세요. 안전공학과 이정훈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렌드는 머니러시인데요. 늘 그래야듯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에 가장 화제였던 게 주식 투자하고 돈 있고 또 얼마 전에 메타버스와 함께 쓴 NFT가 있는데 코로나 등의 여러 이유로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부업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시작한 사람도 꽤 있을 정도로 주식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투자 방식 말고도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업으로 한 사람도 있고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사람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엔잡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공학부 이진영 씨.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이진영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은 2022년도를 잘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므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책의 예측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해시태그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시태그 끼리끼리 관계 맺다가 되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머니러시를 한편에서는 희소적인 품목을 차지하려고 하는 득템력이 트렌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책에서 트릭 월 캐시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문에서 설명이 되었고 또 이민년을 맞아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먹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Like commerce 대신 actualizing consumer power like commerce를 쓰는 등 어떻게 보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니러시를 시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나노 사회보다는 다른 용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 사회를 들었을 때
폴더블이 유행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기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나 분자단위를 살 때 사용하는 용어를 인간 사회에 붙였다는 설명으로 왜 이것을 인문학적인 좀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심지어 원자나 분자단위를 짤 때 사용하는 용어는 옴스트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왜 나노가 사용되는지, 마이크로나 밀리나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고, 각자 도생처럼 조금 더 수학적이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정보통계학과 임동주 씨.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계학과 임동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2021년에 있었던 뉴스를 되짚어보고 이러한 뉴스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는 머니러시인데요. 2021년에는 결국엔 중국어의 플랫폼이 증가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집값의 불안정화로 내 자본을 어떻게 지키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고, 결국엔 이러한 생각들이 엔잡 열풍이나 NFT 공모전 레버러지 등의 많은 투자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는 라이크 커머스가 많은 소비자가 될 것이고, 결국엔 이 개인 맞춤형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체험이나 구매가 추가된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재공학과 전우민 씨.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가 바로 내러티브 자본이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평소에 그런 경제관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게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비단 그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개봉한 스파이더맨, 그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사람들이 내러티브에 점점 더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브랜딩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서도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떤 내러티브를 구성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학과 전유정 씨. 안녕하세요. 철학과 전유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트렌드를 알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초장부터 남이 나의 트렌드를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소개하는 키워드들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트렌드라기보다 원래부터 진행되고 있던 이전의 트렌드들이 2022년이 되면서 가속화될 트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노사회 파트를 읽으며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개인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사회가 개인주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좋은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발전한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조수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조수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제시한 여러 트렌드 중에 내러티브 자본이 제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2021 트렌드와 2022 트렌드가 많이 유사한 것을 보아 예전만큼 트렌드가 트렌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만의 내러티브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의 독자로서 작가가 나만의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 조금 전망을 해봤는데요. 각자 도생을 길을 걷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트렌드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2022년 트렌드인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만의 프레임을 갖추고 삶을 사는 것이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의 타이거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부 진예령 씨. 저는 이 책에서 2022년 가장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는 나노 사회와 머니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노 사회는 최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에 코로나의 여파로 실물 경제가 무너졌고 직장 역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됐죠.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사람들은 N잡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피보팅을 시도해야 된다는 책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과거 흑사병이 유럽 인구 3분의 1을 사망하게 했던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마냥 이게 위기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자 절대적이었던 종교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중세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르네상스를 낳았죠. 여전히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코로나 사태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혁신을 한다면 2022년이 위기가 아닌 기회의 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수영 씨 했고 하늘 씨 잠깐 나갔고 안전공학과 마지막 홍주미 씨. 홍준희 학생 건강상의 문제로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 그 그런가요? 영상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다 했네요. 그럼 예. 아유 이 생각이 40명이 상당히 기네요. 다들 긴 시간 동안 기다리나 고생들 했고요. 다들 리뷰 잘하시네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잠시만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내년에 이제 인원 조정도 좀 하고 리뷰어들을 좀 구해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지수 씨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 톡에는 지금 주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리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계신가요?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 드릴 테고 이제 이미 그 리뷰 나눔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공지사항을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읽어보시고 이메일로 개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독서 리뷰 나눔 양식지는 공지사항에 원래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서 나눔한 학생들 인적사항 밑에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적는 부분이 있어요. 3명 이상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그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 리뷰에 독서 나눔 리뷰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링크로 그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만족도 조사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제출 받을 거고요. 이미 하신 분들은 리뷰 참여한 걸로 출석이 체크가 됐고 그 나머지는 이제 리뷰 나눔하시면 되고 나눔하신 분들은 잠시 후 오후에 전송되는 그 공지사항 들으시고 그쪽으로 그 리뷰 나눔 양식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이 파일럿으로 진행됐던 리딩 2022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료가 돼야 저희가 마일리지 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뭐 10월 31일 전에 개별 마일리지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가 돼야만 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건 다시 공지사항 쓸 때 안내를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식사 시간 지나서 한참 다들 시장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을게요. 네, 별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다들 뭐 질문 없으신 거. 네, 저 있습니다. 네, 진영 씨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의사소통센터에 설문조사 하잖아요. 네. 거기에 여기 리딩 2022가 된다고 안내문에는 써 있는데 체크사항에는 없어가지고. 체크사항에 빠져 있었었나요? 네. 선택지에? 네네.
여타가 리뷰 그건 아직 이제 올해 처음 한 거라 또 이 기간이랑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선택지에서 제가 뺐던 것 같습니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쓰셔도 되는데 선택지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선택해서 내용으로 리뷰 2022 써서 해도 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타 항목 쓸 수 있거든요. 기타 쓰고 거기 쓸 수 있으니까요. 우수 리뷰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다시 한번 쭉 리뷰했던 거 볼 거예요. 보고 리뷰 뭐 여러 가지 다 보겠죠. 빠르기,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 읽는 방식 이런 것들 다 볼 거예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고생들 하셨고요. 또 이 파일럿으로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좀 근데 인원이 40명을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20명씩 나눠서 책을 두 권으로 따르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는 공지사항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